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부산 루어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부산 루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현재 제 나이는 26살. 그동안 잃어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쿠팡, 이마트 등등 몸쓰는 알바만 계속해왔습니다. 현재는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26이면 취업을 준비해야 할 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자 해서 취업 준비를 결심했는데 문제는 제가 여러 일을 해본 결과 제가 남들보다 일머리가 느려서 처음 배운 것을 적응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할 때 욕도 많이 먹기도 했었고요. 하다가 잘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빨리 정확하게 안 다치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해도 남들보다 느리고 잘리니 그냥 내가 적당히 해도 안 잘리는 공무원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공시 공부를 했는데 적성이 너무 안 맞아서 그만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의 느린 일머리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불안이 극도로 심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일머리는 태어나서 타고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일을 못하는 건가요? 저는 회사랑 맞지 않는 걸까요? 부모님께서는 미래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길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이 고용분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현명한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쉽게 말해 일하면서 본인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네. 어떤 실수를 한다는 거죠? 본인이 실수를 한다고는 적혀 있지만 어떤 실수를 했다고는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느린데 일 느린 게 뭐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까먹은 건가? 일을 하면서 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하다가 실수하는 건가? 왜냐하면 느리다는 것만으로 뭐 적응이 못한다고 봤기엔 좀 힘들거든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는 거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다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홈플러스가 고용 보장을 잘 안 해주지 않나요? 할 거면 코스트코 가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마트는 코스트코가 제일 복지가 좋은 걸 알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요즘에 좀 매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홈플러스도 좋은가요? 근데 홈플러스가 좀 머리를 많이 쓰고 몸으로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일머리 같은 거 없으면 힘들 텐데. 그럼 홈플러스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루어님? 네. 홈플러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홈플러스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마 홈플러스 자체 용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파견업체. 이마트도 파견업체 쓰잖아요. 그래서 뭐 파트타임을 일하고 계신 건가? 진열요. 그 진열학 같은 거는 하다 보면 실수 안 하지 않나요? 실수 같은 거 안 하지 않나?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카트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있죠. 카트에다 다 실어가지고 왜
피자면 피자, 만두면 만두, 라면 라면 이렇게 진열하는 거. 그럼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지금 하는 일이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뭐 아웃소싱이에요? 아, 몸 쓰는 일이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이 일이 그 보수가 좋은 일이냐? 알바라고요. 어, 그러니까 님이 불안한 건 그런 거죠. 내가 남들보다 좀 느리고 서툴러가지고. 제가 봤을 때 본인은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몸을 쓰는 일이, 몸을 쓰거나 뭐 기술적으로 다루는 일이 본인하고 안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몸을 쓰는 일이 그냥 몸만 떼우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나는 숙달되거나 하면 좀 몸에 익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좀 그게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 중에 하나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느리다. 어, 혹시 뭐 IQ 검사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IQ 검사 같은 거. 뭐 남들보다 뭐 IQ가 뭐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죠. 참. 받았다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음, 대학은 안 가셨어요? 대학은? 루원이 학교는 안 가셨어요? 대학교는? 98요? 높은 편은 아니네요. 대학교는 안 갔습니까? 고졸이에요? 아니, 사무직도 머리 써야 되잖아요. 대학은 졸업했어요. 전공이 뭐예요? 근데 저분한테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늦어도 하다 보면 사람이 평균치 가거든요? 처음에 내가 배우는 속도가 느려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그 실력이 좀 빨라지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어요. 못 써먹겠네. 근데 저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거야. 보통 사람들 같은 처음에 느리거나 해도 일 배우고 터득하면 정상 궤도에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더 빨라진다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 슬로우 스타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그러니까 루원이 지금 그 폼플러스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홈플러스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님이 얼마나 일하신지를 알고 싶어요.
예, 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그럼 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루어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알바잖아, 알바. 만약 거기서 알바 하다가 뭐 경력 인정받아가지고 뭐 정기지 전환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회사 나중에 입사할 때 도움이 된다거나 뭐 그런 모르겠는데 뭐 한 달이면 좀 헤맬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일한 지 한 달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장이 크잖아요. 홈플러스가 물건도 많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여지껏 다른 일 하면서 항상 이제 실수 많이 하고 느리다 보니까 이번 알바 하는 것도 매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런 거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일하면 다 느리고 실수했기 때문에 여기도 느리면 매나 똑같아. 그 전에 일했던 거나 또 욕먹고 쫓겨나겠지. 이 생각을 미리 하는 것 같아. 누가 나가려고 하는 사람 없지만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 시점 돼가지고 안 올라오면 분명히 누군가 나한테 일 안 맞으니까 그만둬라 막 이런 말 할까봐 그게 벌써부터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 오래 해요. 전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루원님? 그러니까 어떤 분야 가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간다고 했잖아요. 다른 데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갈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캐드요? 하지 마세요. 보니까 루어님의 단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루어님의 단점을 발견했어. 내가 봤을 때 루어님 머리나 뭐 어떤 그런 학문을 쌓는 걸 하면 안 돼요. 캐드 배워서 뭐 하려고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일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하는데 자꾸 뭔가 이제 자꾸 이것저것 살짝 건드렸다가 뭔가 못하거나 하면 거기 이제 자신감 약해져가지고 일을 안 맞는가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건드리는 거야. 그럼 캐드 어디서 배울 거예요, 캐드를? 뭐 캐드 학원 가서 배우면 되고 그리고 직군 가서 배우면 되지만 그건 뭐 거의 근데 그거 배운다고 해서 어디 가서 무조건 뭐 회사 가서 써먹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도 캐드를 배웠던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캐드는 있잖아요. 꼼꼼해야 됩니다. 캐드가 흐리멍텅하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꼼꼼함을 극도로 요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캐드야말로 진짜 꼼꼼한 끝판왕인데 지게차요. 지게차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게차 한번 따보세요. 오히려 운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를 최대한 안 쓰는 쪽. 네. 머리를 안 쓰는 분야로. 네. 캐드가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게 사무실 3D인데 뭐냐면 캐드가 진짜 예민해요. 네. 엄청 복잡하고 캐드 하시는 분 눈이 안 좋아. 안경 다 끼고 있죠. 우리 콩스버그님도 안경 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캐드 하시는 분들 맨날 시커먼 그 캐드 하면 도면 안 보잖아요. 눈이 항상 깜빡깜빡거려 이게. 혼자 일하는 게 맞다. 아니에요. 혼자 일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일단 캐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하나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뭐지? 차라리 있잖아요. 지게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세요. 지게차나 운전, 보안업체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열이면 보안업체 뽑아준 데 있으니까 차라리 그것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봤을 때 님이 자격증 따서 뭔가 이거 하기에는 별론 것 같아. 차라리 운전면허 따가지고 핸들을 잡고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천장 크레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입니다, 기술. 그 천장에 크레인 설치해주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치고.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자, 지게차 끌린다기보단 님이 할 수 있어야 돼, 지게차가. 지게차도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지게차는 사실 기술이라 보기 애매한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게차 자체가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지게차도 나름 기술이에요. 막상 일해본 기술이야. 자격증인 기술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일하는 건 기술이. 왜냐면 지게차 그거 이빨 잘 넣고, 이빨 잘못 넣어가지고 맨날 그 파레트 뿌려먹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품 뿌려먹는다, 아니 제품 쌓았는데 떨어진다거나. 지게차도 굉장히 꼼꼼해야 돼요. 그걸 빨리빨리 해야 돼. 빠르면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님한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님 메모 많이 안 하시죠? 많이 적으셔야 됩니다. 님은 펜을 많이 굴리셔야 됩니다. 님 메모장 안 들고 다니시죠? 수첩 같은 거. 수첩이나 펜 같은 거 평소에 안 들고 다니죠? 저런 분들 특징이 제가 보니까 그냥 뭐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때 듣고 끝이야. 내가 봤을 때 기억력이 좀 별로 그렇게 안 좋은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CAD 하시는 분들 거의 수첩이나 포스트잇 달고 삽니다. CAD 하시는 분들 메모 안 하면 실수 무조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콩스버거님도 아마 모니터 화면에 아마 포스트잇으로 엄청나게 많이 붙여놨을 거야. 네. 제가 보니까 평소에 뭔가 계산이라든지 적는 거를 별로 그렇게 썩 안 좋아하는 분 같아요. 내가 느끼기엔 그래. 왜냐하면 여기 보면 메모 내용도 안 나와 있어. 콩스버거님이 한다. 보면 좀 뭔가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 깊이가 많이 부족해요, 이게. 님 같은 분들은 많이 적어야 돼요. 많이 적어야 돼. 왜냐, 잘 까먹고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적어야 됩니다. 저런 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악필이라서 그 메모하는 거 글씨 내가 못 알아먹으니까, 메모해야겠다고 하는 것보다 메모를 한 번도 안 하셨네요. 문제점이 발각이 됐네요. 메모해야겠다는 건 한 번도 여태까지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산 거예요. 조금이라도 암기해야 되고, 그리고 모르면 넘어가죠. 내내 거리 넘어가죠. 그러니까 혼나는 겁니다. 님 혼나는 이유를 알겠네요. 일단 님은 본인의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데, 메모해서 기억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상사의 지시를 따라도 자기가 잘 몰라도 제 차 안 물어봅니다. 이거 정말 약점이에요. 이거는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루어님. 그러니까 본인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그걸 놔둔다고? 똑똑하지 않을수록 펜을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님이 뭐 저 얘기한 걸 다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사 지시가 막 빨리 이야기하면 모를 수 있어, 이게. 막 일이 바쁘고 하잖아. 바쁘고 하면 모를 수 있잖아. 뭐 시켰는지. 옹기락 하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메모리 구조져 되는 게 아니라
먹은기라 하면 맥주, 그럼 맥주 10박스 옮기라 하면 맥주 10 적는 거야. 한 박스에, 박스는 빼고, 아니면 맥주 10박스, 그럼 맥주 10, BOX. 맥주 몇 미리. 그러니까 맥주도 종류가 많잖아. 350, 500. 병, 피처, 있잖아요. 그대로 다 적어야 돼. 평소에 적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님이 있잖아. 일할 때 다 적어야 돼요. 지시하는 거 다 적어야 돼. 님이 왜 그런지, 일에 왜 안 느는지 아세요? 자, 내가 님을 확실하게 알았어. 일이 왜 안 느냐면 원인 분석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난 느리거나, 근데 그 느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려고 한다거나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아. 그냥 느리면 느린데도 놔두는 거야.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든 느리다는 소리 듣는 거죠. 회사라는 게 어딜 가든 있잖아요. 어딜 가든 한 번 얘기하지 2번 얘기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이미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체크하지 못한 부분 적으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누구한테 한 소리 들어도 금방 까먹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님은 일이 느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느린다기보단 실수가 많은 거야. 느리면서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 거만 문제가 아니라 느리면서 꼼꼼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 느린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느려도 성실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까지 이게 약점이 안 잡혀요. 근데 느린데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느린데도 제대로 못하고 시키는 대로 못하는 거야. 그럼 욕먹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 본인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느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빠졌어 이게. 보면 약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사연 적으신 분은 본인 얘기 안 했지만 이게 느린 거 말고 단점이 있어 분명히. 느린 건 그냥 기본이야. 느린 건 기본인데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생각해요. 일 느린 사람이 느린 거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도 느린데 꼼꼼하지도 않고 빵꾸도 많이 내고 뭔가 제대로 인수인계 안 돼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느린 거 하나만 혼나는 게 아닙니다. 느려도 자기가 일한 부분에서 시키는 거 잘하고 숫자 정확하게 딱 맞추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느려도 회사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일하는 속도에 대한 개인차가 엄청 차이가 나는 게 아닌 이상은 일이 바빠도 스마트폰, 그러니까 종이 같은 거 있죠. 수첩 같은 거를 그냥 간단하게 적어요. 간단하게.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빠도 적을 수 있습니다. 루인이 바빠도 적을 수 있어. 바빠도 님 적으셔야 돼요. 못 파는 경우, 이것도 핑계잖아, 봐봐. 적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적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잠깐 찰나에 적는 게 귀찮은 거예요. 자, 루언이 바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봐봐요. 여태까지 적은 적이 없는데, 일이 바쁘다면 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런 경우 없어. 해보진 않았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적는 거 무슨 뭐 몇 분 걸립니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아니면 크게 적든가, 누구한테 잘 보일 거 아니잖아요. 시키는 게 무슨 뭐 장문의 글을 적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못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걸 가지고 못하는. 보면 뭔가 자꾸 뭔가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거는 생각보다 바쁜데 그냥 툭 던지고 얘기하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시킬 때 뭐 주문하잖아. 그럼 적고 움직이면 돼. 오히려 적고 확인하고 움직이면 내가 실수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봐. 안 적는데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아니, 생각해봐. 안 적는데 머리도 안 적. 그럼 까먹겠죠. 까먹으니까 당연히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실수가 많아, 이분은. 느린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일하는데 도움을 주자면 이미 자 하나 내가 도움을 드릴게. 만약에 님 홈플러스 일을 하잖아. 음료수 진열을 하죠. 그러면 음료수 나오는 위치를 다 찍어서 외워요.
그리고 동선 다 외워. 평소에 일하기 전에 외우세요. 본인 머리가 나쁘면. 그럼 속도가 빨라져요. 님 그 음료수 박스 창고 위치 사진 다 찍어서 평소에 일 끝나고 나서 보고 외우세요.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 그러면 찾는 시간 줄어들고 움직이는 시간 줄어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일하는 중간에 바쁘니까 못하니까 쉬거나 할 때 창고에 사진 같은 거 다 찍어요. 위치 같은 거. 다 찍어서 그리고 매대 위치로 다 찍어요. 그리고 동선도 다 파악하시고. 이걸 왜 내가 얘기해줘야 돼 이거를.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머리가 나쁜데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 거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분들, 그러니까 이건 상급자 입장이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들어온 지 오래됐고 내가 항상 시키는 것만 하는 건데 알바면 뭐 특별한 거 시킵니까? 항상 정해놓은 거 이제 땜빵 하는 거잖아요.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알바를 왜 쓰는 거야? 뭔가 몸으로 써야 된다거나 이제 급한 게 있는데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알바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막 빡센 거 시키겠습니까? 빡센 건 자기들이 하겠지. 전문적인 건 자기들이 하겠지. 책임지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채우거나 하는 것들. 그 자기들이 이제 몸이 부족해서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시킬 거 아닙니까? 알바한테. 알바한테 야 너 매대 전부 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잖아. 그냥 매대 여기 우리 매대 여기 있는데 여기 물건 부족하니까 몇 개 채워라. 예. 네. 자 얘기했죠.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일하는 장소, 구역, 그리고 진열된 물건 위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틈날 때마다 봐야 돼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장 같은 데 가더라도 공장의 창고에 박스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님 아예 지게차 한다고 하잖아. 그럼 지게차 이빨 떠가지고 집어넣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지게차가 물류거든요. 물류나 자재입니다. 그 물류를 지게차에서 만약에 화물차가 싣고 왔어. 그 위임받을 뚜껑 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빨 빼가지고 그냥 내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린 거를 이빨을 떠가지고 창고에다 가가지고 어디 위치가 있는데 진열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모르잖아. 그럼 딴 데 넣잖아. 그럼 일이 커지는 거야. 분명히 재고가 들어왔는데 재고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게차 기사한테 자기 모른다 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진짜. 님 지게차 배운다고 했는데 지게차 가면 공장에 물류현장 갑니다. 물류현장. 택배나 공장에 물류현장. 창고로 갈 거야 창고. 창고로 가면 내가 어느 창고 공간에 무슨 물건이 있고 무슨 물건이 납품이 되고 어느 공간에 그게 있는지 그리고 여유 공간이 얼마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쉬운 건 없는 게 아니라요. 그냥 세상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노원님 이거는 본인이 좀 심각성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본인이 뭔가 배우려면 배울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자꾸 그거를 마다했어요. 마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돼.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날먹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저 먹는 거 없어요, 세상에. 노인이 본인한테 본인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뭔가 사진도 찍고 외우려고 해본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별로 없을 거야 아마. 백지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죠 지금. 하셔야 돼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한 얘기도 적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님이 이 문제 해결 못하면요 어딜 가든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장남한테 님이 이거를 심각성 모르고 안 바꾸면 지게차 갔다 몇 달 하다 그만두고 보안업체 갔다 몇 달 하다 그만두고 이거 반복이야. 돌고 돌고 돌아서 나중에 일할 데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뭔가 외우려고 내 것으로 만들 노력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적으시고 많이 찍으시고 많이
많이 보고 하면 업무 파악도 쉬워지고 일하는 것도 쉬워지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잘 실천하시고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이제부터라도 본인의 단점을 잘 숙지하시고 예. 마스터 하셔가지고 뭐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 가더라도 그런 실수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님은 느린 것만 실수가 아니에요. 느린데 까먹어서 일을 엉뚱하게 해서 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느려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완벽하게 확실하게 알려고 하십시오. 그럼 속도는 빨라집니다. 확실하게 알면 속도가 빨라져요. 제가 말한 대로 하시면 발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